안녕하세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아니 애초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킬 생각도 없었던 남자와 끝을 낸 34살 돌싱녀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가진 말로 꼬셔내서 결혼까지 해놓고 결혼하자마자 말을 바꾸고 그 밑바닥 인성까지 드러냈던 그 인간. 특히나 저희 엄마를 대했던 태도에서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고 지금까지도 그 인간을 떠올리면 기분이 상할 정도네요. 저에게는 엄마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 특히 엄마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겠죠. 하지만 저는 좀 유난스러울 정도로 엄마 바라기입니다. 저와 엄마는 부모 자식 간이기도 하지만 또 친한 친구 마냥 가깝게 지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함께 했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삶의 이유기도 하죠. 저희 엄마는 저더러 엄마 말고 친구들이나 남자친구 사귀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재밌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소위 마마걸이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이 30 넘어서도 엄마 곁에만 붙어있고 싶어하고 엄마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마 어릴 적에 엄마를 잃을 뻔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빠랑 살았는데 그때까지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그 행동들은 어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막 뛰고 무섭고 누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고 사셨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무기력한 상태라 헤어나오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날은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평소보다 더 심한 행패를 부리셨고 급기야 식칼까지 꺼내셨죠. 엄마는 식겁해서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궜고 방 밖에서는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해코지를 가할까봐 그 어린 마음에도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울부짖다가 기절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가 식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쳤고 엄마는 저를 방에 넣어놓고 아빠에게서 식칼을 뺏으려다가 결국 팔을 찔리셨대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현관 밖으로 도망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심하게 치인 건 아니고 엄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데 엄마가 피까지 흘리며 기절해 있으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119에 신고하신 거죠. 그 일로 멀리 사는 외할머니, 이모들, 삼촌들 다 오셨고 특히 큰 삼촌은 엄마 상태 보고 열받아서 아빠 죽여버린다던 걸 다른 가족들이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하여튼 그 일로 엄마는 외상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는지 일주일가량 의식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셨는데 저는 엄마가 그대로 죽을까봐 매일같이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를 살려달라고요. 엄마가 살아나면 내가 꼭 엄마를 평생 지키고 살겠다고요. 그렇게 엄마는 기적적으로 일주일 뒤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엄마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외갓집의 도움으로 엄마는 이혼을 하셨고 아빠랑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떨어진 지역에 있는 큰 이모네에서 새빵살이를 했어요. 이모는 잘해주셨지만 어쨌든 새빵살이고 이모부는 저와 엄마가 있는 걸 다소 불편해하셨기 때문에 눈칫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온갖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구해 나와서 살았습니다.
저도 대학교는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두세 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늘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와 둘이서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잘 지내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엄마를 갑자기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엄마가 전화통화가 안 되면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해코지한 건 아닐까, 엄마가 교통사고에 당한 건 아닐까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걱정 말라고 수도 없이 저를 달랬지만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은 불안함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아파트 상가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커피도 팔고 수제청 음료도 파는 곳인데 엄마가 수제청을 정말 맛있게 잘 담그시거든요. 본인만의 노하우도 있으시고요.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수제청 음료 전문 가게로 바꾸기도 하고 수제청 제품도 많이 판매했죠. 인터넷 판매도 하시고요. 그게 워낙 장사가 잘 됐기에 후에는 좀 더 큰 가게로 바꾸기도 하고 수제청 제작 노하우에 대해 클래스도 진행해서 여러 지역에서 배우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엄마 장사가 잘 되고 저도 회사에 잘 다니면서 저희는 오래되고 작은 연립주택에서 이사해 꽤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6년 정도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1년 정도는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왔고요. 그 후로는 전공을 살려 학원의 영어 강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강사로 일하는 게 적성에 더 잘 맞더라고요. 제가 성적을 잘 올려준다는 소문이 나서 학원에서도 대우가 좋았고 스카우트 제안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요. 엄마는 이제 우리 사는 형편도 나쁘지 않고 너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결혼도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눈곱에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혼 얘기하시는 게 너무 싫었죠. 다른 때는 엄마하고 너무 잘 지내지만 엄마가 결혼 얘기만 하시면 저는 몹시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엄마는 자기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요즘 시대에 결혼이 꼭 필수도 아니고 결혼할 생각 없으니 괜히 얘기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죠. 엄마는 알겠다고 결혼 얘기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고요. 어쨌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의 필요성도 모르겠고 그저 엄마랑 지금처럼 둘이서 같이 지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런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수학 강사분이 자꾸만 저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한 편이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강의 실력도 괜찮은 편이어서 평판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안 선생님. 안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또 저한테 오랫동안 한결같이 마음 표현해 주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안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문제예요. 제 자체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도 요즘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 그런 거세요? 뭐 이런 게 비혼주의라면 비혼주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생각을 바꾸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비혼주의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결혼을 절대 하기 싫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라면서 자꾸 저에게 물어보고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죄송하다고 했고 거듭 거절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했고 나중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학원이 있으니 그리로 옮길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저에게서 뭐에 그렇게 꽂힌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엄마까지 공략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가게가 학원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 사람들도 그 가게가 저희 엄마 가게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어머니 가게 장사 정말 잘 된다며 돈 많이 버시겠다는 소리를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엄마 가게에 자주 들렀고 시간 맞을 땐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안 선생 역시 그 가게 주인이 저희 엄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자꾸 엄마 가게에 일부러 들르는 겁니다. 가서는 같은 학원 강사라고 막 그러고 변죽도 좋게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딸이랑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하니 좋은 마음이 들었을 테고 또 인물 좋고 훤칠한 남자가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구니 보기 좋으셨겠죠.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면서 저희 엄마와 친해졌고 저도 엄마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안 선생님, 요즘 저희 엄마 가게에 자주 가신다던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움을 표하면 그 남자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요? 어머님 가게 자몽 에이드가 너무 맛있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 가게 에이드가 제 하루의 활력소란 말이에요. 박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안 받아주신다고 에이드도 못 먹으란 법은 없잖아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친구에게 했더니 오히려 친구들은 야, 그 남자 너무 멋있다. 직진남이잖아. 요즘 그런 직진남들 없는데 너한테 푹 빠졌나 봐. 그게 직진이니? 내가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네. 요즘 남자들도 야가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는데 그 남자는 너한테 너무 진심인가 봐. 그러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 남자와 잘해볼 생각도 더더욱 결혼 같은 건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가게에 몇 달 전부터 어떤 진상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남자분이라는데 자꾸 찾아와서 이것저것 일부러 딴지 걸고 막 그런데요. 엄마도 장사한 지 꽤 되었으니 진상 손님들 여럿받고 어지간한 건 참을 수 있는데 가장 못 참겠는 건 자꾸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도 그런 건 틈틈이 녹음을 해놓으셨고요. 그 진상이 저희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가만 보니 남편도 없는 것 같은데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보자는 둥, 쉬는 날 언제냐는 둥, 집은 어디냐는 둥, 엄마도 화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동네 주민을 신고하려고 하느냐고 생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더랍니다. 엄마도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인간 나타나면 나한테 말하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까지 굳이 연락은 안 하고 알아서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좀 늦은 출근을 하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진상남이 아침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려니 폰까지 뺐고 기물까지 파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손님으로 온 안 선생이 나타나서 그 남자와 싸우고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다쳤다고 생 난리를 쳐서 둘이 같이 경찰서에 갔다는 겁니다. 엄마도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했고
저도 식겁해서 경찰서로 곧장 갔죠. 그 진상 남자랑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안 선생을 보는데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말도 못하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도와줬구나 싶어서요. 저와 엄마는 진상 손님이 평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얘기했고 CCTV나 녹음도 증거로 냈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의 폭행 사건은 잘 마무리됐고 그 진상남은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 성희롱죄 등으로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저는 그 남자에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또 경찰서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 남자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폭력이 심했고 엄마를 잃을 뻔했다. 나는 엄마를 지켜주며 평생 살고 싶고 결혼은 필요 없다고 말이죠. 게다가 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흔쾌히 그래요. 결혼하고도 같이 살면 되죠. 어머님도. 네?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어떤 남자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반기겠어요. 게다가 저도 엄마가 눈치 보는 거 싫고요. 저는 현정씨 어머님 편해요. 어쩔 땐 저희 어머니보다도 현정씨 어머님이 더 편한데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내 꿈이 뭔 줄 알아요? 장모님이든 우리 어머니든 편하게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그게 쉽나요? 남의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에이, 장모님은 어머니 아닌가요? 사랑하는 와이프의 엄마라면 저한테도 귀중한 어머니죠. 그리고 저번에 봤죠? 원래 집안에 남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것도 하고 위험할 때도 나서고요. 나 정도면 어때요? 라면서 능글맞게 구는데 전과 달리 그 모습이 싫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고 어느 순간 그 남자가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도 몹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가 엄마 때문에 큰 상처받고 마음을 다 닫았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웠어.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도 보고 결혼도 하고 엄마한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안 선생 우리 가게 여러 번 찾아와서 나도 봤지만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 같던데. 엄마 생각 그만하고 잘 만나봐. 엄마의 말에 저도 마음을 달리 먹었고 그 남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 남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괜찮냐고요. 그 남자는 당연히 괜찮다며 장모님은 우리가 잘 모시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네 어머님하고 누나분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랑 누나는 예전부터 내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거든. 나만 좋다면 다 좋다고 하셨어. 그래? 그 남자는 결혼 후에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 변함없는 반응을 보며 아, 저게 저 남자의 진심이구나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하니 엄마가 오히려 펄쩍 뛰시더라고요. 엄마 사지 멀쩡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같이 살자 하느냐고요. 엄마는 됐으니 너네끼리 잘 살라고 만류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어둠을 무서워하시고 한 번씩 잠에서 깨서 두려움에 떠실 때도 있어요. 문 잠금 장치를 여러 번 확인할 때도 있고요. 불안증이 너무 심해지면 약을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고 남남된 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으신 듯 했죠.
그게 더 안쓰러워서라도 엄마를 혼자 놔두고 저 혼자 결혼을 하는 건 싫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너네 부부 사는 집에 뭐하러 엄마를 자꾸 같이 살자는 거야. 엄마가 불편해서라도 싫어. 엄마 어두워지면 너무 불안해하잖아. 그건 엄마 심리적인 문제야. 엄마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약 잘 먹고 그러면 괜찮아. 엄마 신경 그만 쓰고 안서방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해. 엄마 사지 멀쩡하고 엄마 일 잘하고 잘만 사는데 왜 자꾸 사서 걱정이야. 유난 그만 떨고 신혼집이나 잘 구해봐. 그렇게 엄마는 합가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고 저와 남편은 따로 신혼집으로 살 전셋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전셋집 장만을 위해 그 남자는 5천만 원, 저는 7천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건 대출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엄마가 대출 따로 받지 말고 엄마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이자 낼 필요 없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끝내고 이사 갈 때도 엄마가 많이 보태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안서방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돈을 많이 보태주는 거니 행여나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기에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제 월급은 대출 갚는 데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대출을 따로 갚을 필요가 없으니 제 돈은 적금으로 다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전세 끝나고 이사 갈 때 이렇게 모은 돈을 짠 내밀면 남편도 몹시 놀라고 좋아하겠지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엄마의 도움도 받아서 순조롭게 준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 후에도 남편이 여전히 저희 엄마에게 잘하고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할도리 안 하면서 남편에게만 우리 엄마에게 잘해라 바란 것은 아니고요. 저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 역시도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잘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제일 먼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엄마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랑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들러서 음료도 마시고 엄마랑 간단하게 대화도 주고받고 했던 걸로 아는데 결혼 후에는 딱 발길을 끊고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더라고요. 하지만 카페 가는 거야 안 마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 그렇다 쳐도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엄마에게 참 애살 있게 굴고 친근하게 굴었다면 결혼하고 나에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도 시큰둥하게 불편한 말투로 단답으로 대답만 하고 제가 엄마랑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여러 핑곗거리를 대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어이가 없죠. 사람이 저렇게 180도 달라지나 싶으니까요. 아무리 잡힌 물고기 밥 안 준다는 소리도 있다지만 결혼 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은 어디 가고 저렇게까지 굴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하라 그러고 시댁과의 약속은 많이 잡더라고요. 거의 1-2주에 한 번꼴로 저녁 약속을 잡고 어머님도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고요. 어머님은 전화를 한 번 하시면 20-30분은 기본일 정도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다 들어드려야 했고요. 결혼 전엔 그런 게 없었고 주로 남편하고만 통화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 전화해서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빠도 네네 하면서 어머님 얘기 들어드려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가서 엄마랑도 식사하자고 하면 단박에 싫은 티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장모님 가게 평소에도 잘 들르지 않아? 근데 또 주말에 가야 된다고? 자기 그 정도면 진짜 중증 마마거리다. 그럽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모든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
그때만 해도 저를 이해한다느니 자기도 장모님에게 잘하겠다느니 해놓고 이제 와선 저보고 마마거리라면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거리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달라지느냐 따졌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왜 장모님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자리를 피했어요. 게다가 명절 때도 자기 집 가서 하루 자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날 일찍 저희 집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신우 핑계대면서 미적미적 거리고요. 게다가 어머님도 더 이따 가라면서 너네 집은 자주 가지 않느냐고 막 그러고요. 시댁도 그리 멀지 않고 그때는 오히려 시댁에 더 자주 갔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막 저보고 천천히 더 있다가 가라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고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겨우 남편을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제 시댁이 일찍 와서 하루 자기까지 했으면 오늘은 일찍 나와서 우리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가잖아. 내내 가기 싫다고 눌러 앉아있다가 내가 하도 가자니까 겨우 가는 거잖아.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장모님 댁이면서 왜 자꾸 가자고 사람을 들들 볶아? 뭐라고? 오늘 명절이고 엄마도 우리 기다리실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우리 엄마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바쁜데 내내 장모님만 들여다봐? 그리고 장모님도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게 운영하시고 바쁘잖아. 자기 이러는 거 너무 유난스러워. 왜 결혼 전이랑 말이 그렇게 달라져? 결혼 전엔 아, 그놈의 결혼 전 얘기. 결혼 전에 내가 너무 잘했던 게 문제네. 그치? 하면서 자기가 더 열을 내더니 화난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날 저희 집에 가서도 내내 굳어있는 표정에 저희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엄마가 눈치를 힐끗힐끗 보시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은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기한테 바라는 게 큰 건가요? 저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했고 그건 남편도 잘 알잖아요. 제가 엄마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싶다는 거 본인이 그렇게 설득해가며 쫓아다니며 저희 엄마한테 자식보다 더 잘하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한 게 남편 아닌가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는 것처럼 행동이 달라지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좋게 본 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도 든든한 사위가 되어줄 것 같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염원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지네 가족만 챙기려 하고 저희 엄마는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쌓여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네 집에 문제가 좀 있었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꽤 큰 공사였고 분진 문제로 인해 2주가량 집을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 같이 모시고 살 생각도 했었다가 엄마가 극구 반대해서 같이 안 사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2주 정도 계신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집 문제로 저희 집에 2주가량 계신다 해도 저는 괜찮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 표정이 엄청 굳더니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대답이 없어? 엄마 2주 정도만 와 계신다니까? 다 정해놓고 묻긴 왜 물어 나한테. 뭐? 알아서 해. 내가 싫다고 한들 장모님 안 모시고 올 것도 아니잖아. 라면서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황당했죠. 결혼 전에 제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당연하다며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인데 겨우 2주 같이 지낸다고 했다고 저렇게 싫은 티를 내나요?
황당했지만 일단 공사 기간이 다가와서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신세져서 미안하다고 안서방 불편함 없이 지내겠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 하고 그냥 굳은 얼굴로 저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도 좀 민망해하시고 저도 너무 기분 나쁜데 엄마 집에 같이 계시는데 화내고 싸우기도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같이 지내시는데 정말 저희 엄마에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희 엄마한테 인사만 대강하고 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 틀어박혀 안 나와요. 저희 엄마가 식사 준비하시고 밥 먹자고 해도 그냥 따로 컵라면 끓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라면이 먹고 싶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인가요? 게다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셔도 핸드폰만 빤히 보질 않나. 그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정 떨어졌죠. 엄마도 눈치 보이니까 더 이상 말 안 거시고 가게에서도 영업시간 끝난 후에도 일부러 더 있다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했는데 남편은 장모님 가셨다고 그간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네 어쩌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우리 엄마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티를 못 내서 안달이잖아. 그럼 뭐 편하겠어? 자기 진짜 웃긴다.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당연히 장모님 같이 모시고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2주 겨우 같이 있는 건데도 이렇게 불편한 티를 내? 그래. 내가 잘못했네. 엄마 바라기인 자기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비꼬는 거야?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냐? 장모님이랑 같이 지내면 당연히 나도 불편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뭐 어쨌게. 그럼 다음에는 우리 엄마 모셔올게. 같이 지내보자.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나도 자기가 하듯이 어머님에게 똑같이 굴어도 되지? 와, 진짜 유치하네. 유치한 게 누군데 왜 약속 안 지켜? 뭔 약속?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산다며. 누가 안 산대? 나중에 장모님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어지시면 그때는 모시고 살게. 됐지?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결혼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달라? 이럴 거면 뭐하러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 안 하겠다는 나 설득해서 결혼하자고 한 건 자기잖아. 그러게. 내가 그때 큰 잘못했네. 결혼하고 본인 가정 생기면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당신한테는 당신 엄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당신 엄마? 말 꼬투리까지 잡게. 아휴, 그만 좀 하자. 그러는데 저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저렇게 장모님이라면 성가셔하고 귀찮아할 거면서 왜 결혼 전엔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말고 그냥 결혼하고 싶은 다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 것이지 왜 굳이 엄마 모시고 살게 결혼 안 하겠다는 저를 설득해가며 따라다니며 그랬는지. 저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오기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죠. 어차피 전세 만료 기간도 몇 달 안 남았으니 엄마 집 정리하고 엄마네 집 돈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엄마랑 같이 살게. 뭐라고? 나 결혼 전에 자기한테 요구한 거 하나밖에 없어. 엄마랑 같이 사는 거. 그거 당신도 오케이 했고. 이제 같이 살 거야. 일단은 엄마 집 내놓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같이 이사 갈 생각이야. 제 말에 남편은 입 떡 벌어져서 저 노려보더라고요. 왜? 싫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려고? 내가 싫다고 하면 뭐 이혼이라도 하게? 뭐라고? 미쳤어? 이혼이 장난이야? 당신 이렇게 말 바꾸고 행동 바꾸는 거 보니 나도 너무 실망했거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게 싫다면 이혼하자. 참나, 기가 찬다.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저도 일부러 세게 나갔습니다.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뒤 남편이 먼저 알겠다고 장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나올까 싶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건 남편의 진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심은 그 후 신우와의 통화를 듣게 되면서 다 알게 되었죠. 제가 남편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 준비를 하며 강사실에 앉아 있는데 학부모 한 분이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예약해놓은 상담 때문에요. 저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강사님이 안 선생님, 아까 계단 쪽에서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마워요. 저는 학부모님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남편을 찾으러 계단 쪽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계단 아래쪽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대강 들어보니 저에게 손이 시누인 형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에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아이씨, 그래서 갑자기 장모 데리고 오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결혼 전에 그러길래 그냥 하는 소린 줄 알고 알겠다 그러자 했는데 다짜고짜 앞으로 장모랑 같이 살아야겠대. 그런 줄 알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니까 이혼 소리까지 한다. 환장하겠다 진짜. 지난날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신우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고 가만히 그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 저러는 거 보니 결혼 괜히 했어. 내가 아주 잘못 생각했다고. 톡 까놓고 장모가 하는 가게 장사 엄청 잘 된다고 소문나고 돈도 긁어 모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개뿔.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고 알고 보니 개털 같아. 그것도 모르고 잘 보이려고 용 썼더니 헛짓거리 한 거지. 게다가 현정이도 다른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고 잘 나가거든. 그래서 돈도 엄청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빚 좋은 개살구더라고. 아, 진짜 볼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한 건지. 그리고 결혼 전에 엄마 타령한다지만 결혼 후에는 안 하겠지 싶었는데 무슨 갑자기 지네 엄마랑 같이 살자 이러고 있어. 환장하겠다. 아, 같이 산다고 약속은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지. 저러고 진짜 지네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나올 줄 몰랐으니까. 아, 배 타놓은 말이 있으니 일단은 알겠다고 어제 말했는데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뭐 어쩔 거냐고? 장모가 가만 보니까 눈치를 엄청 많이 보더라고. 예전에 맞고 살아서 그런지 나도 눈치 엄청 주게. 그러면 장모가 먼저 못 살겠다고 손들고 나가겠지.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지네 엄마가 못 살겠다고 하면 현정이 지도 어쩔 거야. 내가 장모 입에서 다시는 같이 살자는 소리 안 나오게 눈치 엄청 주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완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결혼 안 하겠다는 저한테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저 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예의는 눈꼽만치도 없고 함부로 말하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달려가서 남편을 확 당겼습니다. 뒤돌아서서 통화하던 남편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현정아. 이 야비한 인간. 네 속마음 내가 다 들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그따위 소리 짓거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인간하고 더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저는 울면서 계단을 뛰쳐내려갔습니다. 원장님에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갔다고 전화를 했고 그대로 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자꾸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폰으로 이혼에 관해서 내내 검색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을 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따라와서는 자기가 아까는 말실수를 했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그게 말실수인가요? 남편의 진짜 진심이지. 저는 됐고 당신의 진심 잘 알았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솔직히 네 나이가 몇인데 엄마 거리고 내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더 그런 것도 있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내 탓이야? 결혼했고 가정이 생겼으면 남편이고 시댁에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놈의 엄마. 너 정상 아니야. 그래, 나 정상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너같이 앞뒤 다른 인간하고는 더 못 살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이 30 넘어서 엄마 거리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내가 이런지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는 장모님을 엄마로 생각하겠다느니 모시고 살겠다느니 갖은 사탕 발림 소리 다 해놓고 결혼 후에 안명 싹 바꾸는 너 같은 인간도 흔치는 않을 거다. 이혼할 거야. 아니, 난 이혼 못하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 될지 안 될지는 해보면 알겠지. 나 너랑 더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집 들어오면 쫓아낸다고? 누구 맘대로.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여기 내 돈 5천, 네 돈 7천 들었어. 나머지는 다 대출이고. 엄밀히 지분 주장해볼까? 나머지 대출 아니고 사실 우리 엄마 돈이야. 대출이 가장 큰데 그럼 우리 엄마 돈이 이 집 지분 중 제일 많이 들었네? 그건 몰랐지? 설령 나간다고 해도 네가 나가야지. 누구더러 나가래. 그 말에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나머지 돈이 장모님 돈이라고? 그래. 엄마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고 돈 보태주셨어. 그리고 말은 안 했는데 전세기간 끝나고 집 사서 옮길 때도 엄마가 모자란 돈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겠다. 너랑 끝낼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신우와의 통화 내용 가만 들어보니 결국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돈도 별로 안 보태준 것 같고 소문보다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실망하고 행동을 바꾼 모양인데 사실은 저희 모자라는 대출금 다 엄마가 도와주신 거고 저희 이사 갈 때도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으로만 쳐도 상당한데 일타 강사도 아니고 일개 학원 강사인 남편이 월급 모아서 언제 그 돈을 다 모으겠나요. 결혼 전처럼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저희 엄마는 얼마든지 더 도와주시려고 했을 텐데 남편은 지발로 걷어찬 거죠. 남편은 제 말 듣고 그제야 아차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히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당장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좀 일찍 전세 나간다고 할 거라고요. 남편은 이러지 말자고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느냐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주인에게 연락해 사정 얘기하고 전세 좀 일찍 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문제로 일찍 나가는 거니 전세금은 좀 여유 있게 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이사는 나갈 거라고요. 대출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집주인분도 알겠다며 다시 세입자 구할 거라고 했고 저도 며칠까지 짐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 서류와 함께 통보했죠. 집 빼기로 했다고. 남편은 누구 맘대로 집을 빼내 만회하길래 네 돈 바로 돌려줄 테니 너네 엄마 집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못 나간다고 그리고 이혼도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제 몫의 혼수만 빼서 팔아버리고 제 짐 싸서 바로 나갔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왔는데 가정 가구의 반이 없어지고 제 짐도 몽땅 사라진 걸 보고 기함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네 짐도 빨리 빼서 나가라고 했고요. 집주인도 남편에게 전화해 세입자 새로 구했으니 정리하고 나가달라고 했다더군요.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짐 빼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제 행동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세 기간도 많이 남지 않았기에 이혼할 거라서 좀 앞당겨 나간 것뿐이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버틴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는데 확실한 유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이혼의 애도 꽤 먹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소송에 대응했고 겨우 힘들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계속 남편과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학원도 옮겼어요.
전부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던 학원이 있었기에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난 뒤 마마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당했다면서 제 욕을 잔뜩 써놓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이름과 학원 강사라는 것, 얼마 전에 학원을 옮겼다는 것, 걔네 엄마가 수제청 가게를 한다는 것 등 제가 특정되게 글을 올렸던 겁니다. 제 친구가 발견하고 알려주었고요. 저는 바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편은 이름도 안 적었는데 고소 성립이 되느냐 날뛰었지만 여러 요건들이 저를 특정하고 있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벌금 물고 민사소송까지 들어가서 합의금까지 톡톡히 물어야 했죠. 게다가 그 일이 소문이 아름아름 나면서 오히려 남편이 이혼 후에도 전처 험담하고 다니는 찐따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보고 소문 냈느냐고 전화해서 난리치는데 내가 너처럼 할 일 없는 줄 아느냐고 다시는 연락 말라고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성격 좋고 친절한 강사로 수강생을 많이 모았는데 전처 욕하고 다니다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한 찐따 이미지 제대로 박혀서 학원 원장님도 언제 자를까 벼르고 있을 정도라더군요. 그런 소문이 났는데 잘리면 어느 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결혼 전 어느 정도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소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늘어놓는 것도 어이없고 또 도리어 저나 저희 엄마 모욕하고 다닌 천하의 찌질이었던 전 남편.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다가 마음 바꿨는데 전 남편 때문에 식겁하고 절대 재혼 생각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제 전 남편 같은 찌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런 질환 좋은 인간이 저한테 걸리면 저에게는 100%인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모험 따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유난스러운 마마걸이라 한들 저는 그냥 마마걸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한번 경험해봤으니 또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저에게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